지석은 아기 신발을 보며 육아휴직은 얘기해봤냐고 하자 문정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점심을 먹으려는 문정은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그러자 창원은 입덧 심하면 아들이라며 아들이 분명하다고 합니다. 이 말에 문정은 딸이라고 합니다. 주영은 육아휴직은 어떻게 됐냐고 하자 문정은 안 된다고 합니다. 문정은 혼잣말로 다른 회사 어쏘들은 출산할 때 어떻게 하냐고 하자 창원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기 오빠 대표님이 여자니까 잘 알 거 아니냐며 출산하셨을 땐 어땠냐고 하자 상기는 우리 대표님은 미혼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다들 모르는 게 많습니다. 생각해보니 40 넘어도 미혼인 거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미혼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돌에 빠졌지. 아니 바로 이어서 그렇게 밥을 못 먹은 문정에게 희지가 빵을 사줍니다. 그리고 디카페인 커피도 줍니다. 그래서 문정은 이따 떡볶이 먹으러 가자고 합니다. 그렇게 떡볶이를 잡은 문정이 떡볶이를 먹을 때 맛있습니다. 그래서 희지도 한입. 이때 사장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장님과 상담을 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홀 직원으로 뽑은 사람인데 열심히 일하길래 가게 떡볶이 만드는 법도 전수해줬다고 합니다. 일단 안타깝게도 소스 비법은 특허가 안 되고 직원이 그만둬서 설마 했는데 내 가게와 똑같은 가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심각하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똑같나 가게 갔더만 오나전 컨트롤 V입니다. 다 확인한 희지가 이렇게 똑같이 따라한 레시피 사건은 이긴 적이 없다고 하자 문정은 게다가 특허도 안 돼서 사실 이기기 힘든 건 맞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정은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정현주 씨 가게에는 보안을 위한 소스 배합실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고 측 대리인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려면 비공지성, 즉 공개되지 않아서 경쟁자들이 쉽게 알 수 없는 상태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공방을 이어가다 판사가 증거 제출하라면서 다음 공판 기일로 넘깁니다. 미혼인 김유진 대표는 상기에게 박사과정 신청하라며 공부하면 지원해 주겠다고 합니다. 상기는 이걸 왜 나한테 주냐고 하니 미혼인 김유진 대표는 학생들 가르치는 거 좋아하니까 혹시 모르니까 가르치려면 박사 있어야 되니까 알려주는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상기는 고맙지만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상기를 좋게 보는 신유진 대표는 미혼인 김유진 대표는 어렸을 적 육아 난이도 최상급이 커서 그런가 신유진은 김유진은 강요 아닌 강요를 하며 생각은 해보라고 합니다. 정현주 씨의 두 번째 재판이 열리고 오정욱의 피고 대리인은 정현주 씨의 특허는 불허가 됐다는 특허 공보가 있다며 레시피의 비밀성은 이미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사는 특별한 일 없으면 다음 기일에 재판을 마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증거 같은 문정에게 주영이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정현주 씨를 만납니다. 상기가 퇴근할 때 희지를 봅니다. 희지가 상기가 들고 있는 서류를 보자 상기는 대표님이 박사과정 생각 있냐고 물어보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희지가 생각 있냐고 물어보니 긍정적이긴 한데 자신감이 없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재판이 열렸습니다. 문정은 정현주 씨의 가게와 오정욱 씨의 가게가 완전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증거로 손님들이 다들 정현주 씨의 가게가 분점을 낸 줄 알고 오해를 하고 있다며 댓글을 보여줍니다. 결국 원고의 가게가 없었다면 피고의 가게는 존재할 수 없었다고 말하며 이는 명백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재판이 마무리됩니다. 상기가 교수가 되고 싶기에 학교 교수님을 만납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이를 병행하는 사람에겐 일을 안 준다며 교수가 하고 싶다면 일을 그만둬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에 상기는 고민이 됩니다. 문정이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오정욱 씨가 인테리어 공사를 합니다. 창원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결국 도미경 님이 교도소에 가기로 한 것입니다. 이 사실에 도대체 뭐가 정의인지 모르겠습니다. 살인미수 사건이 생겼습니다.
찬영을 괴롭히던 정욱이 있었고, 정욱이 찬영을 칼로 위협하다 칼을 놓쳤고 그 칼로 정욱을 찌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창원이 맡습니다. 하지만 창원은 도미경 사건으로 인해 내 직업이 이게 맞나 하고 생각합니다. 주영이 정당방위가 될 수 있다고 해도 창원은 양형이나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빠를 만났는데 아빠는 이제 내 회사로 들어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공부하다 보니 거기까지 간 거지 네가 무슨 변호사가 목표였냐며 이제 들어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양형이나 줄이려고 했을 때 찬영군을 만났고 자기 좀 살려달라는 찬양을 보며 다시 힘을 내 정당방위로 해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성유덕 대표는 창원에게 새로운 일이 들어왔다며 학교폭력 가해자를 변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원은 학교폭력 피해자를 변호하면서 가해자를 변호하는 건 좀 힘들다고 합니다. 이 말에 성 대표는 우리는 남의 생각을 대리하는 기술자라며 너무 인간적인 생각은 하지 말고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를 만납니다. 가해자는 때린 건 아니고 장난으로 한 건데 이게 이렇게 크게 될지 몰랐다고 합니다. 학생은 나의 장난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피를 흘릴 정도로 노는 거기에 상식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다며 무죄를 주장합니다. 이 말에 학생 아빠는 무죄받게 해달라며 선임료 많이 주겠다고 합니다. 나 대표가 혹시 몰라 문정이 일을 못할 거를 대비해 사람 뽑을 준비를 하자 문정은 진짜 채용 공고 내실 거냐고 묻습니다. 대표는 걱정돼서 그러는 거라고 하자 문정은 아직 일하는데 문제가 없다며 문제가 생기면 말씀드리겠다고 합니다. 결국 문찬영 군의 살인미수 사건이 기소가 되었습니다. 재판날이 오고 창원은 찬영의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피고인을 신문합니다. 물을 신, 물을 문, 신문. 법원이나 기타 국가기관이 어떤 사건에 관하여 증인, 당사자, 피고인 등에게 말로 물어 조사하는 일. 신문하다 X, 신문하다 O. 신문을 다 마치자 검사는 찬영 군에게 징역 1년 3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합니다. 찬영 군에게 유리하게 내린 구형에 놀라는 창원. 그리고 시간이 지나 선고 기일이 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문찬영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렇게 찬영은 감옥에 안 간다는 결론에 안도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한편 안주영은 나경민 대표가 처음 방문한 사람 말고 그 뒤에 온 선임료 많이 주는 회사 일을 맡아서 하라고 해서 주영이 심기가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승소까지 해버려서 나경민 대표에게 승소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에 나 대표는 원래 이런 거 불편해하는 사람이 아닌 거 아는데 왜 이런 말을 하냐고 하자 주영은 불편하지 않았던 적은 없었다며 다만 불편해 익숙해져 있었던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희지도 상속 포기 사건 결과를 얘기합니다. 한정 승인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에 내심 불편한 강 대표는 어쩔 수 없이 이미 결과가 나왔기에 변호사님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지만 다른 해법을 찾았더니 말로는 수고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퇴근 후 다들 지쳤지만 오늘도 고생했다며 한 젓가락씩 합니다. 후루룩 후루룩 훅훅 그렇게 냠냠 쩝쩝 하며 10회는 끝이 납니다. 엠믹스에서 대박 재밌는 거 나오네요. 8월 8일에 나온다. 저번에 믹스 패밀리 저속노화 재밌게 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영상을 정말로 10만 번 봤거든요. 아 죄송해요. 정확하게는 10만 7021번 봤거든요. 네 사실입니다. 네 사실입니다. 패밀리의 성공과 자매의 영원한 우정을 위하여 I make big moves in my big heels, a big deal. 패밀리 Mixed family trip.